국립청원대학교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학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일부 대자보를 철거했는데 학생들과 동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옛 백병원 부지의 용도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해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매각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남은 동아대병원 부지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경찰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철통 보안 속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남에 도착했습니다. 경남에서는 103개 시험장에서 3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11일 새벽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의 한 노부부가 사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귀중품을 챙기러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갔던 80대 여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의 모교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시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도내 곳곳에 나붙었는데요. 대학 측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대자보를 철거하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자보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생회관 등 교내 곳곳에 붙여졌는데 대자보가 교내에 등장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입니다. 지난 6일 학생들이 대자보 10여 개를 붙이자 대학 공부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대자보를 떼어냈습니다. 자진 철거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학교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도록 내버려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왜 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자보 철거 논란은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졸업생까지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나라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후배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저려 다시 대학으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대자보 철거는 부당한 일이라며 이른바 글틀막 대학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건전한 사회 문제의식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학생들의 정의로운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변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뜻이 담긴 대자보. 시대를 역행하는 대자보 철거에 학생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김해 옛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병원 용지가 공공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오랜 기간 해답 없던 부지의 활용은 좋지만 사업 등이 무산된 곳마다 아파트 건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남아있는 김해 동아대병원 부지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김해 상계동 주택가에 자리한 3만 4천여 제곱미터의 공터. 바로 인제 백병원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인제학원은 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사업성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무려 24년여간 방치하다 2년 전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141억여 원에 매입한 땅은 385억여 원에 되팔렸습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규모는 29층 6개 동 670여 세대입니다.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용지인 이곳을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해시.
인재학원을 상대로는 백병원 부지 가액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강경하게 나섰고 공청회 등 행정 절차도 거쳐왔습니다. 시의 이번 결정에는 풍류 물류단지에 공공의료원이 추진되는 데다 주변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됐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종합병원이 2030년 6개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풍류 물류단지 내에 공공의료원 부지로 부지 공공기여하겠다는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이 되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 100평형 부지를 주변 그 시민들께. 이번 용도 변경에 따라 개발 사업자는 변경 전후 토지 감정 차액을 시에 전액 기부하고 아동 전문의원과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방치 끝에 아파트를 짓게 된 옛 백병원 부지. 하지만 최근 김해에서 사업이 무산된 부지마다 속속 아파트 건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아있는 동아대 병원 부지는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찰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철통 보안 속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남에 도착했습니다. 11일 오전 세종시에서 출발한 수능 문답지는 도내 지구별로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인 14일 새벽부터 시험장으로 보내집니다. 경남에서는 103개 시험장에서 3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1일 오후 1시부터 수능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도내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지진이나 정전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도 수능 당일 비상수송 차량을 지원하고 소음 최소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남교육청 종합상황실 055-268-1381, 1382, 1384로 하면 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1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11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 거리를 메웠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들의 외침, 민심의 요구에 경찰은 집회장 침탈과 폭력 진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과잉 진압과 폭력 탄압 경찰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개 차로를 점거하고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여러 차례 민 10여 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제2국가산단 및 마산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을 두고 조명래 부시장과 담당 국장 등이 민간인 신분인 명태균에게 왜 사업 보고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항소심에서 사실과 다른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패소를 자처했다며 홍남표 창원시장과 4차 공모사업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 새벽 1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 있던 90대 남성과 80대 여성 노부부는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80대 여성 A씨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귀중품을 챙겨 나오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군이 주목한 건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국도 3호선과 전철 1호선 등 지난해 개통한 교통망과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초부터 발급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894명. 1995년 54,800명이던 인구는 30년 동안 25% 정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가평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해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수도권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한층 가까워진 연천군. 올해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매표소에 비치된 QR코드에 대자 20% 할인권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연천군은 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업 등 여행 편의시설 16곳의 이용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주민증을 통해서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할인을 받으시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인폭포도 왔었고요. 오토 캠핑장도 갔었는데 광범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연천군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 7천여 명. 시행 10개월 만에 연천군 전체 인구의 2배 정도가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발급자가 늘고 있는데 연천군은 이들 가운데 30%가량이 실제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생활 인구를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종래적으로는 연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연천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구 증대 효과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리해진 교통과 천혜의 자연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부산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배치된 종사자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11일 부산시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42곳의 인력 정원은 354명인데 현재 배치 인력은 241명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관리기사가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설관리기사는 아예 없어 직업재활교사가 행정부터 판매, 시설관리까지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시설 수요에 적합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인 9일 경남 도내 대학생들이 단감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펼쳤습니다.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창신대, 가야대 등 4개 대학과 진주대학생 연합봉사단 위더스는 진주시 명성면의 단감농가 등을 찾아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원근 창신대 총장, 성응택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 이창훈 경남농협 부본부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는 경상남도의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 사업과 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의 도농상생 대학생 농촌 일손 돕기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어 열립니다. 지난해 1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함께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준공한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가 정식 개장에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숙박시설 예약은 공정한 이용을 위해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며 숲나들이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시범 운영 기간 50%를 감면해 적용됩니다.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는 트리탑과 손전망대, 집코스터, 로프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봄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